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윤리적 소비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교과서 168쪽 펼쳐주시고요. 여기 단원 내용은 별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같이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소비 생활 나와 있는데 소비 사회가 이제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쭉쭉쭉 내용을 보자면은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일상화되어 인간의 삶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력, 광고 및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소비 욕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삶이 다양화되고 소비의 범위와 소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 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되었고 이런 식의 정보화라던가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소비가 일상화되었다. 소비 사회가 출현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비의 특징이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 대량 소비와 과소비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진 좋은데 문제점은 이로 인해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생태계 파괴되는 문제를 초래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생존을 위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사회적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려는 소비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소비 생활을 보면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음식만 소비한다던가 필요한 생필품만 소비한다던가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개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호 소비가 가장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 형태는 개성 있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런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의 과시적인 소비로 나타나거나 변질됨으로써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 보면은 소비자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를 통해 생산자 및 관련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중매체가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력을 줬다면은 이제는 역으로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모 기업의 업체가 뭐 갑질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검출됐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더 이상 안 사죠. 아니 뭐 윤리적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이제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그래서 합리적 소비는 소득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려는 소비를 일컫는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적은 최소 비용으로 굉장히 나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 소비를 하는데 그러나 합리적 소비는 의도하지 않게 인권 침해, 사회 부정의, 동물 학대, 환경 문제 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제품이 같은 만족을 주는 다른 제품에 비해 싸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면 대부분의 기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분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두 번째 윤리적 소비 내용 볼게요. 합리적 소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영향력 확대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며 처리하는 소비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이 제품을 사면은 그 수익의 일부분을 기부한다던가 이런 식의 되게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이 있으면 그 제품을 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 해요.
그래서 합리적 소비에 비해 도덕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고 경제활동 전반의 윤리성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개인의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고려하며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권리, 더 나아가 환경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로만 이루어져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동물 복지를 위해서 뭐 기부 활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윤리적 소비다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 장 170쪽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윤리적 소비의 유형이 총 4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다? 인권과 정의를 생각하는 소비가 있다는 거죠.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된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아동 노동 착취 없이 제3세계의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에 대표적 사례이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하는 소비를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어떤 좋은 장점,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소비겠죠. 그래서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소비이다. 예를 들면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 소비하는 로컬 푸드 운동,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신선한 먹을거리와 안전적 판로의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지역 공동체 생각하는 소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제품들을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하는 소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소비를 볼게요. 동물복지 및 동물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하거나 인간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피, 털, 가죽 등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애니멀 프리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에 한 사례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통해 만든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소비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물 복지 생각하는 소비다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 환경 보존을 생각하는 소비를 볼게요. 인간의 생태계 일원임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친환경적 소비이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며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 유통, 판매되는 친환경적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여행 지역의 경제, 환경, 문화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 여행은 이에 한 사례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또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의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볼게요. 아이고 빡대가. 됐다.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들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일반 기업과 달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자립적 운영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지만 발생한 이익은 공익을 위한 일이거나 지역 사회에 재투자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 활동 영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조화가 되고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의 관계를 볼게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공익적 사업을 하면서도 운영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시장 경제력을 추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를 통한 개인의 간접적 지원도 요구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뭐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보다 좀 더 비싸거나 아니면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좀 더 불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기업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소비하려는 그런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자나 기업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들 성장을 돕는다. 또한 그렇지 않은 생산자나 기업이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상품의 생산, 유통, 처리 과정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한눈에 보기 하면서 목적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이렇게 총 5가지 나눠져 있죠.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회통합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층 등을 통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라던가 취약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고 예시로 보면 장애인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기업들 있죠. 네, 두 번째 노동통합형을 볼게요. 노동통합형은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노동할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취약계층에게 훈련하거나 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예시를 보면 시각장애인 연주단이 있죠. 세 번째 혼합방식형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었던 사회통합형과 노동통합형을 합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지역사회 공헌형 있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 지역 노동업 공동체를 꿈꾸는 지역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기타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것들인데 공정 여행 기획 판매 및 여행 관련 대학교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의 동기다 하면서 리프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제품과 방법에는 잠재적인 이익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상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생명공학 연구에 투자한 동기가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의 동기다. 현재 우리의 기대, 욕망, 태도, 경향 등이 미래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특징 요소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장이 소비자를 창출하는 것만큼 소비자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조직적인 세력들의 압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함께 해야 할 집단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사회의 소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본력이 큰 그런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투자자한테 이런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윤리적인 동기 아니면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시험 범위까지 다 끝냈죠, 우리 진도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습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171쪽까지 한번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